쇼! 달슨의 라이브! 아니 무리뉴 감독이 야 이거 진짜 예, 끝났습니다. 카라바오컵 결승도 있고 예. 그냥 리그 이제 몇 경기 더 하면 다 그거 채우고 해도 될 것 같았는데 느낌은 예. 전격적으로 경질됐다고 봐야 되겠죠. 예. 뭐 일단 그 파브리시오 로마노라던가 뭐 이런 거 정통한 기자들 그리고 또 이제 뭐 나젤 킨셀라라던가 이런 기자들 얘기로는 뭐 슈퍼리그랑 상관없이 그냥 그 성적 관련된 문제와 또 그 선수단 내분 같은 것들 그래서 선수들이 이제 무리뉴 감독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뭐 선수들 중에서 무리뉴 다른 선수는 딱 4명밖에 없었다. 예, 그래서 뭐 케인, 손흥민, 호이비에르 뭐 이런 4명 누굽니까? 한 명 누구였는지 지금 예, 기억이 잘 근데 확실히 확실한 건 손케와 호이비에르. 예. 잘하는 친구들만 다 따랐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었다. 제일 싫어하는 선수는 누구였을까요, 무리뉴 감독을? 알리. 일단 데니 로즈가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치. 데니 로즈가 바로 훈련장에 웃으면서 나왔다라고. 아, 이번에 경질된 발표된 다음에. 예. 어쨌건 뭐 그것 때문이다라고 얘기는 했지만은 시점 자체가 딱 슈퍼리그 발표가 나오고 나서잖아요. 예, 이 얘기인즉슨 그 이미 슈퍼리그 쪽에서 돈을 받았다라고 하죠, 토트넘이. 그래서 그 돈으로 위약금을 지불했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그 무리뉴 감독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레비 회장이 위약금 문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래도 결과는 그동안 내왔잖아. 네.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조금 이렇게 지켜봤던 게 있죠. 하지만 영국 내에서는 이미 두 가지 문제. 첫 번째는 너무 올드해. 축구 전술 자체가. 전술이 너무 올드하잖아. 이런 축구로는 프리미어리그에 정말 대단한 감독들, 새로운 전술을 갖고 있는 트렌드 감독들이 와 있는데 이런 올드함을 보여준다고 사실 계속 지적이 있었잖아요. 네. 거의 모든 매체들에서. 그다음 두 번째, 결과를 낸다고? 아직도 그렇게 생각해? 아무것도 우승 트로피가 없잖아. 물론 이제 리그컵 결승 가 있지만 그렇죠. 중간에 막 유로파 리그 네. 떨어지고 막 칠트넘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뭐야? 그러니까 이제 레비도 사실은 계속 밀렸던 거죠.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는 차에 가장 결정타가 그래도 위약금은 우리 지금 경기장 새로 짓고 관중도 무관중이고 돈 너무 없는데 이랬는데 슈퍼리그 돈 땅. 예. 이제 바로 우리 깨끗하게 헤어집시다. 땡큐 예. 딱 하고 이제 한국 또 하나 적어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타이밍이 근데 예를 들어서 위약금을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오케이 위약금 이제 좀 채워졌어. 그러면 그냥 시즌 정도는 쭉 다 끝내놓고 해도 되고 아니면 최소한 리그컵 결승을 앞두고 그렇죠. 2008년 우승하고 그 다음에 토트넘이 한 번도 우승하지 못해서 와 13년 만에 우승 트로피 하나 들어올리나? 옛날에 자동차 말고 이런 거 이제 하나 하려고 하는데 이거 앞두고 자른다고? 이제 이 타이밍이 너무 웃기잖아. 이 타이밍에 대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는 거죠. 그 안 그래도 바이에른 뮌헨이 이제 플릭 감독이 사임 의사를 표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즌 끝으로 이제 뭐 바이에른 감독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태인데요. 현 시점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이에른이 나겔스만 감독을 노린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 그렇죠. 예, 토트넘이 가장 원하는 감독은 나겔스만이니까 제일 많이 나오죠 이름이. 예, 그러니까 바이에른이 나겔스만을 데려가기 전에 먼저 접촉을 해가지고 선임을 미리 해버리겠다. 그러니까 부임은 시즌 끝나고 하더라도 먼저 그가 작업을 쳐놓겠다. 먼저 낚아채겠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 이런 거잖아요. 나겔스만한테도 우리 이제 감독 비었다 자리 오세요. 그러니까 먼저 작업을 하겠다. 우리가 그걸 뭐라 그러죠? 입도 선매. 입도 선매. 예. 그러니까 이제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슈퍼리그가 어쨌든 지금 출범의 배가 떠났고 이제 앞으로 좀 더 세밀한 논의는 되겠지만 떠난 상태에서 이제 어쨌든 이게 한번 소용돌이를 치면 많은 팀들이 지금 슈퍼리그에 참가하는 팀 또 참가하지 못하는 팀들 이런 팀들이 한번 크게 휘청거릴 거거든요. 술렁거릴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선수단 개편 작업들이 있을 거고, 예를 들면 슈퍼리그 참가 팀들은 엄청난 돈이 어떤 선입금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서 선수단 개편 작업하면 감독들이 바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감독들이 시장 매물은 사실 뻔하잖아요. 지금 놀거나 이름값 있거나 슈퍼리그에 엄청난 그런 규모로 이길 만한 그 소위 손꼽는 감독들이 뻔하니까 우리는 좀 미리 선수를 치려고 레비가 죄송하지만 이제 좀 자리 좀 비켜주시면 저희가 지금 빨리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즌 다 끝내놓고 가면 모든 팀들이 똑같은 시작 달려들어야 되면 감독은 하나인데 원하는 팀들이 많아지면 몸값은 올라가니 지금 시즌 끝나기 전에 우리 먼저 움직일게.
이번 시즌은 우린 망했고 이생망 비슷한 거죠. 네. 우린 다음 시즌 준비할게 이러면서 그래서 지금 좀 일찍 잘랐다. 네. 이렇게 좀 보는 거죠. 네. 거기 안 그래도 이건 그가 음모론이긴 한데요. 그가 유벤투스도 그가 경험 없는 피를로 감독, 심지어 그 부임 당시에는 그 감독 라이센스조차 없었던 피를로 감독을 선임한 이유가 슈퍼리그 이미 다 생각해놓고 한 거 아니냐. 왜냐면 유벤투스가 거의 그 리더격에 해당했잖아요. 그렇죠. 슈퍼리그를. 우승 계속하고. 예, 그러니까 어차피 이번 시즌 성적은 조금 안 나와도 된다. 이거 한 거 아니냐는 얘기들도 있거든요. 어차피 우리는 영구적으로 일부야 슈퍼리그에. 네. 이게 다 보장되어 있는 건데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슈퍼리그에 참가하는 팀들은 빨리 좋은 감독 이제 먼저 잡기에 나서겠죠. 그렇죠. 모든 슈퍼리그에 참가하는 팀들이 소위 얘기하는 명장을 데려오려고 노력을 할 텐데 네. 토트넘이 선수 친 거다. 네. 이게 진짜 장사꾼 맞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이거 맞다고 생각해요. 이 타이밍이나 위약금 타이밍이나 이게 딱 그러는데 정말 레비는 똑똑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기 지금 쭉 프린트해서 가져봤어요. 이게 지금 네. 영국 현지 쪽에서 나오고 있는 그냥 영문된 네. 리스트입니다. 나겔스만 여기 또 보면 이 확률 높은 확률대로 네. 불러드릴게요. 나겔스만, 브랜든 로저스, 그다음에 스콧 파커, 네. 플럼 감독이죠. 베니테스, 누누 산투, 울버햄튼 네. 감독. 그다음에 유리겐 클린스만은 이제 아무래도 토트넘 그렇죠. 레전드 중에 하나니까. 그다음에 이제 하젠위틀, 알레그리. 네. 알레그리는 뭐 어디든지 그냥 항상 감독 이름 나옵니다. 요런 이제 감독들 이름이 그냥 나오곤 있어요. 예, 근데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러니까 슈퍼리그가 만약에 그러니까 이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라면은 그러면 이 중에서 이제 뭐 스콧 파커 그리고 누누 예 그리고 클린스만 하젠위틀 이거는 이제 사실상 배제죠. 이거는 사람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 감독들은 사실상 배제에 가깝죠. 왜요? 어떤 느낌인지는 알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설명 좀 슈퍼리그로 나가게 되면은 어쨌건 엘리트 리그니까 거기에 걸맞는 감독을 선임을 해야 되니까 예, 그 데려올 수 있는 감독의 질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수준 자체가. 그렇죠. 예. 그럼 스콧 파커, 그다음에 누누 산투, 하젠위틀, 클린스만은 슈퍼리그에서 뭔가를 이끌어올 만한 감독들은 아니다. 예. 클린스만은 이름값은 있지만 사실 감독으로서는 그 얘기죠. 감독으로서는 망했죠. 그러니까 그 얘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 토트넘의 레전드는 맞지만 슈퍼리그에서 이런 쟁쟁한 예. 그런 싸움을 할 감독은 아니지 않냐. 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여태까지 토트넘과 연결된 감독들의 리스트를 다 적은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렇게 놓고 보자면 현재로서는 좀 이렇게 거론될 만한 실질적으로 연결될 만한 감독들은 누구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아까 또 얘기 들었다시피 뭐 나겔스만 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로저스 브랜든 로저스 그리고 라파엘 베니테스 그 알레그리 이 정도인 거. 이렇게 4파전 정도 만약에 된다면 네. 뭐 이 4명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뭐 장단점 혹은 뭐 어떤 특징 살짝만 좀 언급해 주신다면. 예, 뭐 일단 뭐 나겔스만 감독은 일단 젊죠. 맞아요. 만 33세밖에 안 됐고. IT 활용 잘하고. 예, 그리고 그러니까 뭐 IT 얘기도 하셨고 그리고 뭐 다양한 통계라던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잘 활용을 하는 감독이고 거기다가 뭐 이제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 뭐 스파이캠 이거는 빼죠. 예. 이게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런 위에 이렇게 해가 찍어가지고 저기 훈련장 뒤에다가 거대 모니터에서 이렇게 움직임하는 그거 있잖아요. 스카이캠 말고도 있는데 그게 그게 하여튼 위에서 항공캠으로 찍어서 영상 한다고. 그런 것들도 잘 활용하고 그리고 전술적인 아이디어가 상당히 좋은 감독이죠. 그래서 상대팀 맞춤형 전술도 잘 활용하고 뭐 그런 강점들이 있긴 하죠. 제가 우리 차두리 오상구 감독에게 들었던 걸로 하면 나겔스만이 지도자 수업 받을 때 거기도 차두리도 독일 쪽에서 받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레전드래요. 네. 그 독일 지도자 수업 그거 레전드래요. 젊었을 때 들어왔잖아요. 당연히 20대 때 들어와가지고 이 지도자 수업을 하는데 거의 토론 수업이 거의 다래요. 올라가면. 엄청난 이 아이디어와 엄청난 토론 실력을 보여줬고 그다음에 토론의 근거. 제 이거의 근거는 IT 딱 아이패드 딱 해가지고 이겁니다. 뭐야 쟤? 압도적이었대요. 그 얘기 많이 합니다. 우리 차두리 감독이. 어쨌건 뭐 그런 식의 장점들은 있긴 한데 이제 뭐 단점을 조금 얘기해 드리자면은 아무래도 어쨌건 젊은 감독이다 보니까 좀 나이가 있는 선수들에 대한 관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우려점도 있고 실제 그 호펜하임 부임했었을 때 본인보다 나이가 많은 선수들은 조금 배제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왜냐면 자기보다 나이가 많으면은 아무리 이게
외국은 나이를 그렇게 안 본다고 나이 하더라도 문화가 없다고 하지만 예, 그래도 조금 예, 걸리는 부분들은 없는 건 아니거든요.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은 있는 거니까요. 예, 그리고 뭐 은연중에 조금 낮잡아 볼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있고 또 이제 어쨌건 아직까지도 감독 경력이 물론 그 이제는 많이 쌓였다고 하더라도 쌓이긴 했죠. 예, 그래도 이제 빅매치 경험이 조금 부족하다는 거죠. 그 챔피언스리그나 그 지난 지난 뭐 알레그리나 이런 감독들에 비하면 예를 예, 들면 지난 시즌에 챔피언스리그 4강에 가긴 했었는데요. 그 전까지는 호펜하임 감독을 하면서 유로파리그에서도 조별리그에서 광탈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챔피언스리그에서도 조별리그에서 그 플레이오프에서 광탈한 다음에 유로파리그에서 또 그런 식으로 예,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었거든요. 그럼 이제 예. 지금은 슈퍼리그의 감독을 얘기하는 거니까 예. 그렇게 놓고면 그거는 약간 좀 걸릴 수 있다. 예. 좋습니다. 로저스는 어떻습니까? 이제 뭐 로저스 감독 같은 경우는 뭐 리버풀에서 일단 실패했던 경력이 있긴 하지만 레스터 시티에서 확실히 팀을 잘 만들면서 잘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뭐 그리고 전술적인 유연성도 보여줬죠. 그러니까 예전에 스완지라던가 아니면은 리버풀 시절에는 조금 그래도 바르셀로나 시스템에 입각한 점유율 높이고 예, 그런 축구들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한계도 드러내고 했던 거였는데 레스터 가서는 뭐 부상자들이 많이 나오니까 백스리로 전환도 하고 하면서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속공 위주의 그런 플레이도 가져가기도 하고 하면서 조금 뭔가 그 실패해서 많이 깨달아서 한 단계 더 성장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긴 하죠. 오케이. 예. 근데 이제 로저스도 단점이 그가 리버풀에서는 실패를 했었고 저 얘기하는 좀 큰 클럽들, 큰 예. 무대. 그 챔피언스리그나 이런 경력들의 부족이 조금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전술적 유연성을 확보했지만 그런 큰 무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좀 걸린 게 있다. 베니테스는요? 베니테스 감독 같은 경우는 그냥 뭐 경험 자체는 워낙 많죠. 그렇죠. 예, 뭐 챔피언스리그 우승 경험도 있고, 예, 유에파컵 우승 경험도 있고, 예, 그런 경험은 그러니까 유럽 대항전 경험은 뭐 앞에 두 감독보다 앞서고 그리고 이제 수비를 상당히 그 짜임새 있게 잘 짜는 감독으로 유명하고 뭐 발렌시아 시절에도 그랬었고 뭐 뉴캐슬에서도 심지어 그랬었고 예, 그런 그 밸런스 되게 잘 잡는 감독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베니테스 감독 같은 경우는 단점이 최근 들어서 어쨌건 축구의 중심에서 조금 벗어난 게 아닌가. 예, 뭐 예를 들어가지고 뉴캐슬 감독도 했었는데 예, 그 하위권 팀을 맡았었고 중심에서 좀 벗어난 거 아니야? 자칫 무리뉴처럼 조금 올드 패션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점이 있다는 거죠. 약간 옛날 사람. 예, 전술적인 트렌드 조금 따라가지 못하는 게 아닌가. 그런 거 있겠네요. 듣고 보니까. 좋습니다. 알레그리는 어떻습니까? 알레그리는 일단 영어 많이 배웠나요? 열심히 한다 그러던데. 열심히 한다는 얘기는 있는데 아직까지도 검증 제가 뭐 보케블러리나 요걸 들어보질 못해가지고. 아니 그리고 뭐 그러니까 미리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분데스리가에서도 미리 감독들 선임해가지고 뭐 했다. 그래서 뭐 독일어 미리 연습했다. 뭐 이렇게 얘기들 나와도 와서 하는 거 보면은 아직 부족하긴 합니다. 아니 형편 없는 것 독일을 잘하시니까. 아니, 형편 없는 것까지는 아니지만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게 말처럼. 아니 저기 감스트 방송 같이 이제 한 다음에 팬들 사이에서 부버지로 아주 유명합니다. 프레멘의 아버지 부버지 그냥 부버지로 그냥 슈퍼리그 안 돼요. 저희 프레멘 못 나갑니다. 예.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부버지? 뭐 저야 그렇죠. 예. 아니 우리 프레멘 못 나가요. 망해요. 아니 그나마 그러니까 분데스리가는 다른 리그들보다는 조금 나을 거거든요. 왜냐면 현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뭐 나중에 바이에른이나 뭐 도르트문트나 라이프치히나 이런 구단들이 슈퍼리그에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현 시점은 안 간다잖아요. 알았어요. 나한테 브레인만 나오면 이렇게 아주 흥분하셔. 자 그러면 알레그리의 뭐 아까 독일어 발음과 뭐 영어는 얘기했고 전술적인 특징이나 뭐 그리고 이제 알레그리 감독도 기본적으로 뭐 되게 그거 상대 맞춤형 전술 잘해요. 잘 쓰기도 인상적인 하고. 정말 경기들이 너무 많았어. 예, 거기다가 이제 풀백들 막 쓰는 거 보면 그리고 수비 밸런스 이탈리아 감독들답게 이제 뭐 수비 밸런스 이런 것들도 상당히 잘 잡고 하는 그리고 경험도 많고 뭐 챔피언스리그 같은 데서도 상당히 뭐 준우승까지도 하고 뭐 이런 성과들을 냈었는데 밀란 시절에서도 뭐 성과들을 냈고 하는 경험 면에서는 베니테스하고 둘이 가장 앞선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거기다가 뭐 어쨌건 베니테스보다는 더 최근까지도 빅클럽을 맡았었기도 하고 유벤투스 그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이제 단점 저는 그리고 이거는 조금 단점이라고 얘기하기 힘든 게 그 알레그리의 단점은 조금 공격 선수에 있어서 세밀한 부분이 조금 떨어지는 거 그리고 중원 활용이 조금
그러니까 유연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점들이 조금 얘기가 수비 밸런스에 비해서. 예,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슈퍼리그는 사실상 거의 뭐 매 경기가 토너먼트나 마찬가지일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실리적인 축구를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이게 생각을 우리가 계속 이제는 이런 얘기할 때 슈퍼리그가 전제되는구나. 그렇죠. 이게 정말 예. 바뀌는 거예요, 세상이. 일반 리그면은 일반 리그. 이제 우리 막 프리미어리그나 세리아나 분데스리가나 라리가를 일반 리그라고 하고 이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러니까 야 거니까요. 슈퍼리그와 네. 일반 리그로 그런 경우에는 솔직히 말하면은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그 무리뉴 감독이 결국 한계에 드러낸 것도 그런 거에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 아무리 수비가 강하다라고 하더라도 승점 3점을 확실하게 획득해야 되는 경기대에서 획득을 해줘야 돼요. 공격 축구를 얼마나 잘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리그 장기 레이스 같은 경우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잡아야 될 경기들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 있어서의 약점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은 슈퍼리그에선 그건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약간 좀 그래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뭐 언어적인 부분도 조금 있다고 할 수 있고 또 그리고 또 이제 이 감독이 어쨌건 1년 넘게 지금 쉬고 있잖아요. 예, 1년 넘게 쉬고 있다는 것도 예. 그리고 왜 그러면은 그 많은 구단들이 알레그리 감독을 안 데리고 왔는가에 대한 예, 약간 좀 예, 그런 우려점들도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왜지? 뭐 예를 들면 그가 협상 과정에서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예,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거는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예. 그거에 대한 건 뭐지? 정도는 남을 수 있다. 예, 왜냐면 알레그리 명성 정도 되는 감독이면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 부임했어야 돼요. 맞아, 그러니까 뭐 감독의 자리에 이슈가 나오는 팀들은 다 알레그리거든. 항상 알레그리 놀잖아요. 알레그리 놀잖아요. 근데 이름만 나오지 실제로 안 가더라고. 예. 물론 뭐 알레그리 너 그냥 완전히 저는 한 1, 2년 쉴게요. 이럴 수는 있었겠지만 그런 건 약간 좀 고민이 된다. 예. 자, 그러면 오케이. 4명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누가 가장 유력하다고 봅니까? 혹은 누가 가장 가면 토트넘이 맞는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 슈퍼리그가 된다는 하에서는 로저스가 가장 유력해 보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왜 나겔스만이 사실 지금 미디어들은 뭐 유력 뭐 지금 뭐 시작됐다 뭐 이런 얘기 다 나오던데 나겔스만 아닙니까? 어쨌건 독일 현지 언론들 그리고 독일에서 가장 그 정통하다라고 하는 기자들은 나겔스만은 바이에른을 거의 유력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겔스만은 독일 감독이잖아요. 현재 그 독일에서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독일 그 기자들이 가장 정확할 수밖에 없어요. 소스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거는 독일 쪽인 거니까. 그렇죠. 또 독일 쪽을 예. 계속 또 체크를 하시니까. 그리고 사실 바이에른 뮌헨은 어마어마한 팀이니까. 예. 나겔스만 입장에서도 플릭이 지금 이제 한지 플릭이 안 하겠다라고 한 상태에서 그러면 일단 바이에른 뮌헨 측도 당연히 나겔스만 엄청나게 원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현재 그 위약금이 2천만 유로를 지불을 해야 된대요. 라이프치히 쪽에다가. 근데 그 현재 보도상으로는 라이프치히 쪽에서 그 바이에른에서 1,500만 유로의 위약금을 지불해 주길 기다리고 있다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가. 이 정도까지 기다리고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다 정리하면 나겔스만에 대한 토트넘 오면 좋을 거고 뭐 그렇게 연결도 돼 있다는 게 있지만 바이에른 뮌헨이라고 하는 팀이 더 강력하게 어찌 보면 연결되어 있다라 봐야 된다. 물론 그러니까 변수가 없는 건 아닙니다. 어떤 변수가 있죠? 그러니까 나겔스만 감독 자체가 뭐 도전을 원한다거나 뭐 이런다면은 슈퍼리그로 갈 수도 있는 거니까. 내가 슈퍼리그에서 한번 해보고 싶다든지 아니면 이젠 독일 무대를 떠나서 다른 리그에서 한번 해보고 싶다든지 그런 것도 있고요. 나겔스만 감독이 예전부터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 감독 관련해가지고 전화를 받았던 적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레알에. 예, 그리고 또 이제 바이에른 뮌헨하고도 얘기를 한 적이 과거에 그러니까 라이프치히로 가기 전에 연락을 받은 적이 있다라고 했는데 본인이 그런 얘기했어요. 자기가 그러니까 라이프치히를 선택한 이유는 원래 그 도르트문트도 제의가 왔었는데 도르트문트는 자기가 호펜하임하고의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줄 수 없다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1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 1년을 못 기다린다. 우리는 지금 당장 감독이 필요하다. 근데 호펜하임하고의 의리 때문에 이걸 끊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도르트문트는 못 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근데 라이프치히는 그때 랑닉 감독이 단장이 1년간 임시 감독했잖아요. 라이프치히는 그거 기다려주겠다라고 했대요. 그래서 라이프치히를 갔는데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요. 나는 아직 젊은 감독이기 때문에 아직도 한참 어리고 한참 그 창창하게 미래가 남아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바이에른 뮌헨 그리고 또 이제 뭐 해외 리그 진출,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이런 구단들은 아직은 그 단계별로 밟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약간 뭐라 그러지 이렇게 야망도 느껴지지만 독일스럽기도 하다. 이게 뭐 하나 밟아 들어가는.
그래서 젊어서 가능한 거예요. 아니,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네. 많은 분들이 그러면 아까 레알에 내가 뭐 만났었어 이러면 들으신 분들 이렇게 들을 수도 있어. 아우 지자랑이네. 이럴 수도 있지만 나게스만 인터뷰하는 거 보면 진짜 솔직합니다. 이 사람 네. 그냥 패를 다 까놓대. 네, 맞습니다. 황희찬에 있어서 그냥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는 게 아니더라고. 네. 나 만나서 얘기를 했어. 네. 너 부족하다고 얘기했고 아니면 뭐 이거 하자고 얘기했고 둘이 합의해서 하기로 했으면 다 까더라고요. 그래서 네. 야, 이 친구는 그냥 액면 그대로를 다 보여주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뒤로 들어서 정치 같은 거 잘 안 하네. 네. 이런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 오케이. 그래서 나게스만은 바이에른 뮌헨하고 어쩌면 현재로서는 좀 더 강력히 연결됐다. 물론 네. 변수는 있지만. 네. 근데 그런 상태에서 브랜든 로저스가 가장 강력한 이유는 뭡니까? 토트넘으로 갈. 어쨌건 뭐 토트넘도 그 로저스 감독이 영국 북아일랜드 감독이긴 하지만 같은 영어권이기도 하고 그리고 로저스 감독이 뭐 최근 능력들을 보여준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토트넘은 어쨌건 도전자의 입장인 거잖아요. 슈퍼리그 내에서는 특히나 더더욱. 예. 도전자라는 표현 좋습니다. 예. 예, 맞잖아요. 토트넘은 도전자다. 아니 원래 언더독이니까. 이렇게 세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래요? 거기 왜 갔냐 이게 항상 생각이 갈 텐데 네, 그렇게- 도전자의 입장이다 토트넘은 네. 슈퍼리그에서. 그런 이미지를 생각하면은 알레그리나 뭐 그러니까 베니테스보다는 로저스가 조금 더 이미지가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 안에 또 슈퍼리그 안에서의 어떤 위상을 놓고 보자면 네.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체적으로 로저스가 갈 가능성이 높다고 개인적으로도 그러되지 않겠냐? 네. 느낌은 근데- 로저스가 솔직히 말하면 슈퍼리그가 없었다면은 레스터 시티 지금 뭐 챔피언스리그 진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레스터 시티 남지 토트넘은 안 가거든요. 근데 이제 챔피언스리그가 사실상 유명무실화되어 간다라고 한다면은 그래서 슈퍼리그 참가가 훨씬 더 그러니까 메리트가 있는 대회가 되어 버린다면은 그러면은 토트넘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건 거죠. 그러니까 슈퍼리그가 없다면 챔스를 갈 수 있는 레스터에 그냥 남겠죠. 그렇죠. 왜 뭐하러 칠트넘인 토트넘이 가겠냐. 하지만 이게 판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기존 챔피언스리그는 현재 유로파처럼 하부 예. 리그가 돼버리고 슈퍼리그가 최고가 되면 슈퍼리그에 나가는 토트넘으로 브랜든 로저스가 갈 가능성이 있다. 좋습니다. 로저스가 가는지 한번 좀 봐야 되겠는데요. 저는 예. 오피셜 날 때까지 당연히 그건 저는 예. 오피셜 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차분히 네. 설레발치지 않고. 예.